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11명의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5명의 특별하고 평범한 날들 담고 있는 누리마우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과정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상을 기록한 이야기인데요. 발달장애인이 직장을 다니고요. 발달장애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꾸준하게 저축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꿈꾸면서 연애를 하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이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에 이들과 함께하며 이 글을 쓴 사회복지사들은 어렸을 적에 읽었던 동화책 결말,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란 결말처럼 누리마우스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리마우스 두 번째 이야기 특별하고 평범한 날들의 기록 가운데 김경란 사회복지사가 기록한 장애인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의 연애와 결혼. 김경란. 발달장애가 있는 은주 씨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파양의 아픔을 겪었다. 이후 아동시설을 거쳐서 성인 거주시설에서 지냈는데 시설에서의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다. 학대가 있었던 것이다. 장애 후 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형사재판에서 승소했고 민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학대 가해자는 징역 7년을 받았다. 정신과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은주 씨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장애인 고용공단의 도움으로 취업에도 성공했다.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텐데도 은주 씨는 새로운 일상에 만족하며 돈을 많이 벌어서 카페를 차리고 싶다라고 종종 이야기했다. 은주 씨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사실 은주 씨에게 나만의 카페보다 훨씬 더 오래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하나 있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언제나 그것이 1순위 꿈이었다. 직장 동료와의 썸을 타기도 하고 소개팅 앱을 통해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완도에서 배를 타는 남자를 알게 되었고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은주 씨의 마음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뚜렷한 거주지조차 없는 50대 중반의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평소 그녀의 꿈을 응원했던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반대했다. 오랫동안 뱃일을 해온 남자는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다.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채 본인 이야기만 했다. 만날 때마다 술을 마시고 욕설을 내뱉으며 은주 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 은주 씨가 만약 그와 결혼을 한다면 빚이 많은 남자를 대신해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30대 중반이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본 은주 씨는 그 남자와 딱 한 번 만난 후 결혼을 결심했고 나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이 결혼은 아니라고, 지금 그만두자고 정말 말리고 싶었다. 이 결혼이 끝내 안 좋게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혼을 막는 것이 은주 씨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걱정의 날들을 보내다 문득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었다. 그녀를 위한다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짐작해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은주 씨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살아왔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나만을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쉽게 용납되지 않았다. 그런데 누리마우스에 와서까지 본인의 결정을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으니 분명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가 온전히 자신만을 생각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의 말을 해주자 싶었다. 그래서 나름의 타협점을 찾았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건 너무 성급한 일이니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보며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했다. 남자에게는 집이 없고 일하며 타고 다니는 배가 전부여서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에서 얼마간 지내며 남자친구가 뱃일을 쉴 때마다 여수, 완도, 목포로 만나러 가는 생활을 3개월 정도 해본 후에 결혼을 결정하기로 했다. 은주 씨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사례를 수집하고 여러 현장 전문가와 자문 회의를 진행했다. 피플 퍼스트 서울센터 사무국장님과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 소속 자문가에게 은주 씨의 이성교제와 결혼 지원 방안에 대해 묻고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동안 은주 씨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은주 씨의 인권을 침해한 건 없는지, 또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과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은주 씨를 아끼는 마음에 상대의 조건이 크게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그녀가 상처받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 일단 반대부터 했다. 그러나 은주 씨에게 필요한 건 긍정적인 지지와 응원, 상시 연락이 가능하며 원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위험 상황에 대한 사전 인지교육, 그리고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돕는 일상생활 정보였다. 은주 씨의 직장에 퇴사 대신 휴직을 신청하고 그동안 은주 씨가 모은 돈은 신탁을 통해 관리되도록 하였다. 현장 전문가는 3일 만에 3천만 원을 쓴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며 최대한 빠른 진행을 통해 재산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먼저 은주 씨에게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은주 씨가 신탁 진행기관 직원을 만나 다시 설명을 듣고 직접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제 은주 씨의 통장에는 매주 은주 씨가 합의한 금액의 생활비가 입금된다. 고정생활비 외에 병원비, 여행경비가 필요하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땐 신청을 통해 언제든 은주 씨의 돈을 쓸 수 있다. 또한 낯선 곳에서 생활할 은주 씨를 위해 남자친구 부모님 집 인근 편의시설과 병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었다. 길눈이 어두운 은주 씨가 남자친구를 잘 찾아갈 수 있게 기차, 버스 시간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은주 씨를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마지막까지 불안했다. 새로운 출발 앞에 선 그녀를 응원하고 축하해 줘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다. 내 딸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건가? 끝없이 생각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으로 가는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함께 용산역으로 향하던 날, 한껏 들뜬 그녀 앞에서 나는 주책맞게 조금 울었다. 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매일 전화할게요. 그래요. 잘 살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요. 기쁜 일도 좋은 일도 꼭 연락 줘요.
우리는 자주 통화를 한다. 선생님, 저 오늘 오빠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오빠를 열흘 넘게 못 봐서 정말 속상해요.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배 타고 나가면 일주일씩 연락도 안 되고 진짜 어떡해요? 자매끼리 일상을 나누는 듯 어느 날은 남자친구 흉을 보고 또 어느 날은 TV에 나오는 연예인 이야기를 한참 한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다. 나는 은주 씨가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날 학대를 받았을 때에도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은 피해라는 인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최대한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주면서 이것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고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은주 씨 스스로 알도록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은주 씨는 자기 선택에 대해 확인받고 싶어 한다. 자기 확신의 방법이라기보다 타인으로부터 평가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확인을 얻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조언을 질책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묻는 은주 씨가 실패감이나 절망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고 있다. 장애인도 사랑을 꿈꾼다. 나아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한다. 비장애인에게도 연애와 결혼, 출산이 도전일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과거에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고, 부모가 장애인 경우에 자녀가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이라는 생각도 많았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장애인의 연애와 결혼에는 아직 여러 면에서 제약이 있다. 결혼을 앞둔 장애인에게 아기는 안 낳는 거지? 라는 다소 무례한 질문을 건네는 일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장애인도 행복한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장애인이 이성을 만나는 방법, 장애인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등을 전문가가 옆에서 알려주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면 될까? 사실 장애인의 결혼은 비장애인의 결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부부가 익혀야 하는 동반의 태도다. 물론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도움과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결국 장애인의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변화와 장애인 연인 및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할 때 장애인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은주 씨가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그녀의 첫 번째 꿈이 꽉 닫힌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도록